지난 방송에서 흑염소즙이 노인들의 기력 회복과 여성 갱년기 증상에 매우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흑염소즙이 누구에게 언제나 도움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먹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건강을 크게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이 흑염소즙이 해로운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체질을 정확히 모른다면 흑염소즙을 절대로 함부로 섭취해서는 안됩니다. 도움은 크면 겪고 있는 증상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관련해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 반복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흑염소 부작용을 직접 겪은 분들이 저에게 본인 사례를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부작용 내용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설사, 두통, 심한 부종, 하지 무력증, 근력 저하, 오한, 전신쇠약, 소화불량, 구역질 등이었죠. 자, 그런 생생한 부작용 경험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라도 흑염소즙을 복용해볼까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내용이 매우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듯합니다. 그럼 첫 번째 부작용 사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어머니가 85세가 넘으셨는데 기력이 없다고 하셔서 흑염소즙을 주문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드신 후에 한쪽 다리에 힘이 풀린다고 자주 주저앉으셨어요. 혹시 흑염소즙 때문에 그런 건지요?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했는데 그냥 근육에 힘이 없어 그렇다고 하더군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기력이 약하신데 체질에 맞지 않는 흑염소즙을 드셨으니 당연히 몸이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이. 아마 체질적으로 약한 간 기능이 더욱 약해진 상태로 보입니다. 그런데 약한 간에 부담되는 흑염소를 드셨으니 간이 주관하는 근과 인대가 더욱 무력해져서 이 다리까지 힘이 빠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 더 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노인들께서 체질에 맞지 않는 건강식품 때문에 더 빨리 요양원을 향하고 수명까지 단축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효도하는 마음이 부모님을 오히려 병들게 하는 것이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두 번째 흑염소 부작용 사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최근에 흑염소즙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한, 두통, 전신쇠약감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흑염소즙 적응 기간에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말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섭취를 중단해야 하나요? 너무 걱정돼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흑염소즙 적응 기간은 일종의 명현 현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부작용입니다. 자, 명현으로 믿고 계속 섭취하면 몸이 더욱 상할 수 있습니다.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오한과 전신쇠약감은 체질에 맞지 않아 몸이 힘겨워서 생기는 몸살 기운이고, 두통은 흑염소즙의 열이 더해져서 생긴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부작용 사례 보겠습니다. 자, 갑상샘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이후 기력이 떨어져서 흑염소즙을 먹었는데 땀이 많이 나고 몸이 붓네요. 기력은 약간 좋아진 느낌이지만 림프순환이 안 돼서 그런지 몸이 많이 부어서 1시간 정도 걷고 뛰고 나니까 붓기는 조금 가라앉더군요. 자, 이에 대해서 해설하겠습니다. 갑상샘 전절제를 했다면 그동안 스트레스가 많았을 테고 혈과 진액 부족으로 생겨난 열 상승이 심했을 거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매우 더운 성질인 흑염소를 섭취하면 열이 더 강하게 상승하면서 몸 내부의 습을 끌고 나와 과다한 땀으로 분비됩니다. 또한 이렇게 열이 상승하면 몸 아래쪽은 냉해집니다. 그리고 상열하한 상태가 계속되면 기혈순환과 림프순환에 문제가 생겨 몸이 이렇게 부을 수 있습니다. 약간 기력이 좋아진 건 체질과 상관없이 양적 성질의 음식이 이 몸에 들어오면 일단은 몸이 따뜻해져 힘이 나고 기운이 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시적인 효과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흑염소즙을 오래 드시면 작은 것을 얻는 대신에 더 큰 것을 잃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부작용 사례입니다. 2주 전부터 흑염소즙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부터 소화가 잘 되지 않는 편이었지요. 그런데 흑염소즙을 일주일 정도 먹고 난 후부터는 소화가 안 되는 정도가 너무 심해 구역질이 날 정도입니다. 앉아있지 못할 정도로 심한 두통도 생겼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해설 드리겠습니다. 자, 구역질은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활동을 하는 이 위장의 기운이 거꾸로 상승을 하는 양적 증상입니다. 그런데 강한 양적 성질을 지닌 흑염소 즙을 섭취하면 이 위장을 자극하고 상승 기운을 촉발해서 구역질이 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두통은 이 얼굴 앞쪽으로 흐르는 위장경락의 문제와 함께 이 얼굴과 머리로 올라온 열기에 자극을 받아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부작용 사례 많지만 한 가지 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번째 사례입니다. 흑염소를 6번 정도 먹었을 뿐인데 갑자기 얼굴에 열이 훅훅 올라오고 온몸이 붓고 살이 찌고 식욕도 정진됐습니다. 약간의 두통과 우울한 감정도 올라오고요. 흑염소 즙이 안 맞는 건가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열이 많은 흑염소 즙의 자극을 받아 이 얼굴에 열이 오르고 두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위쪽으로만 열이 오르면 기혈 및 림프 순환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 결과로 부종이 생겨서 몸이 붓는 것이죠. 건강이 좋아져서 살이 찌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기혈 순환이 막히면 당연히 이 정서도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장이 냉할 때는 흑염소 즙의 열로 인해서 위장이 따뜻해지고 따뜻해지면 연동운동이 자극되어서 일시적으로 식욕이 증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봐서는 위장조차도 망가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흑염소 즙을 섭취한 후에 부작용이 생긴 5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흑염소 즙 섭취를 원할 정도면 대부분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태일 겁니다. 그럼 인체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일 텐데 흑염소 즙처럼 체질에 맞지 않는 약성이 강한 식품이 이 몸으로 들어오면 건강이 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건강과 생명을 두고 절대 도박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정확한 체질과 현재 증상을 확인한 후에 어떤 건강식품을 섭취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체질 진단 오류가 너무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팔체질 연구소를 예약 방문해서 정확하게 체질을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도저히 그럴 여건이 안 되신다면 이 네이버 카페 팔체질 나라를 통해서 한번 본인 체질을 추정해 보시고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제가 출판한 2번째 책인 팔체질혁명, 태양인의 나라 대한민국을 읽어보셔도 체질 진단 오류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체질을 한번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방송에서는 흑염소 즙이 어떤 체질에 매우 이롭고 어떤 체질은 절대 섭취하면 안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방송과 오늘 방송 그리고 다음 방송까지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